그동안 아이폰 13 소식에 지겨우셨다면 오늘 소식 조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이폰 SE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E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물론 아이폰 13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먼저 SE부터 볼까요? 이번 소식은 디스플레이 분석가 로스영에게서 나온 소식인데요.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 SE는 현재와 동일한 4.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2022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3월에 밍치권은 아이폰 SE 3세대는 내년까지 출시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최근 들어 몇몇 외신들과 분석가들은 아이폰 SE 3세대가 내년에 출시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작년에 나온 SE 2세대는 2016년 이후로 4년 만에 나온 건데요. 아이폰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55만원이라는 가격과 A13 칩셋의 정말 좋은 성능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애플은 SE 2세대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면서 상당히 높은 판매량을 올렸는데 몇 달 전에는 아이폰 12 미니보다도 더 많이 팔렸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에서 11월 아이폰 SE의 미국 판매율이 아이폰 12 미니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SE 2세대가 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사이즈를 가진 새로운 아이폰 SE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 녀석이 바로 아이폰 SE 플러스였습니다. 플러스. 참 정감 가는 단어죠. 불과 2월까지만 해도 6.1인치가 나올 거다, 5.5인치가 나올 거다, 정말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다시 나온 게 이번 소식인데 이 소식대로라면 굉장히 해피하지가 않겠네요. 아직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기존과 동일한 카메라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LCD 디스플레이까지도 탑재될 것 같고요. 아이폰 A 디자인이 예쁜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우려 먹으면 솔직히 좀 지겨운 것도 있어요. 이제 좀 새롭게 탈피할 때도 되지 않았나?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동일하게 나온다고 해도 달라지는 거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칩셋인데요. 여기에 최신 칩셋이 들어가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A14 칩이 들어갈지 아니면 A15 칩셋이 들어가게 될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이폰 SE 2세대에 A13 칩셋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SE 3세대에는 이번 아이폰 13에 들어가게 될 A15 바이오닉의 탑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이폰 12에 들어가 있는 A14도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더 좋은 걸 넣어주면 우리 입장에선 더 좋겠죠. 그리고 LTE가 아닌 5G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5G 하면 뭐죠? 배터리. 이게 기존에 LTE를 넣었을 때도 배터리가 줄줄줄줄 녹았는데 5G가 들어가면은 난 이게 버틸지 사실 가늠이 안 돼요. 이게 효율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물리적인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새로운 아이폰 SE가 나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온다고 하네요. 로스영은 2023년에 나오는 아이폰 SE는 6.1인치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전면에는 노치가 아닌 펀치홀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펀치홀? 아니 갤럭시세요? 최근 애플이 2022년 플래그십 아이폰들에 펀치홀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은 이 펀치홀이 들어간 아이폰 14가 출시 이후 약 1년 정도 뒤에 SE로 탈바꿈돼서 재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강등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잠깐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6K 카메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카메라 얘기해서 좀 뜬금없죠? 아무튼 이 카메라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일반적인 시네마 카메라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포켓 시네마 6K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와 비슷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 6K까지 촬영을 할 수 있고 캐논 EF 마운트가 있어서 다양한 캐논 렌즈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색 표현력도 굉장히 좋은데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최대 13스탑이라 아주 훌륭합니다. 촬영을 해보면 일반 DSLR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 퀄리티가 좋다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포켓 시네마 6K는 비용 대비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내기 때문에 유튜버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가성비 좋은 시네마 카메라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이폰 13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목업이 새로 나왔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이폰 12S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꾸 13 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워. 얼마 전에 노치가 줄어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이폰 13 목업이 등장했습니다. 맥 오타카라가 공개한 모형은 아이폰 13 프로 목업이라고 하는데요. 노치를 보면 확실히 작아진 게 좀 눈에 띕니다. 이 사진을 보면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와 같이 이 스와프 스피커가 베젤 쪽으로 좀 올라가 있고
또 전면 카메라는 기존에 있던 오른쪽에서 이제는 왼쪽으로 이동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모형의 노치 사이즈는 가로가 26.8mm, 그리고 세로는 5.35mm인데 가로는 기존의 34.83mm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고 반면 세로는 오히려 조금 늘어났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가로 길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좁아 보이긴 합니다. 전면 말고 후면 이미지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공개된 이미지에서는 아이폰 13에 대한 카메라나 이런 특별한 다른 정보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스에 의하면 이번 아이폰 13에서는 디자인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120Hz 주사율과 좀 더 발전된 카메라의 탑재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새로운 매트 블랙 색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노치가 작아지게 되면 아이폰 13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기능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폰 SE와 아이폰 13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알고 싶기 때문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13이 좋은지 13이 좋은지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